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특별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입니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의 날은 인구 증가와 산업화 증가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1992년 제정을 했습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지하수, 보이지 않는 물을 보이게 하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하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지하수 역시 고갈이 되고 오염되는 그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운동들이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은 물의 날을 맞아서 물의 날 특집으로 생명수 2030-50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1인당 물 사용량을 20% 줄이고요. 그리고 농업용수는 현재 지하수 사용량에서 30%를 대체용수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골프장 등 대형 물 이용 시설은 50% 정도를 대체수로 활용하자는 그런 범도민 운동입니다. 오늘 물의 날 특집으로 생명수 2030-50 이 정책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더불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운동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주 지하수의 전문가이시죠. 우리 고기현 고철공유화재단 이사 겸 연구소장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캠페인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지구별 약수터 대표님이죠. 이경아 대표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환경 지킴에 앞장서고 있죠. 우리 언론을 통해서 늘 보았던 제주 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 주제는 지하수 보이지 않는 물을 보이게 하자인데요. 이게 원래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인데요. 먼저 고기현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20억 인구가 물 부족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유엔도 2025년엔 인류의 60% 이상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오늘 물의 날 주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하수가 이제 약 50% 정도의 세계 물리 용량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이제 지하수가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한 물이라고 하는 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표수나 뭐 호소수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눈으로 측정을 할 수 있고 이동하는 경로를 이제 알 수 있지만 지하수는 이제 지하 깊은 곳에 부존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수량을 측정하거나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이제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의 고갈, 그리고 지하수의 수질 오염, 그리고 해수 침투라고 하는 3대 지하수 위기에 전 세계가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엔에서는 이러한 지하수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하수를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처럼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그 노력을 전 세계가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의 세계 물의 날 주제를 지하수 보이지 않는 물을 보이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이제 내세웠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이제 제주도인 경우에는 특히 더 이제 좀 좋은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즉 97%의 물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동안의 이용적 측면이 너무 이제 강했고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반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물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엔이 3월 22일 세계 물의 날로 지정을 하면서 정부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했는데 민간의 참여와 협력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의 어떤 시민단체나 또 시민단체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용 사무처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물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뭐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시민사회의 어떤 참여라든지 협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가야만이 또 그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 그 세계 물의 날 지정 선포를 하면서도 어떤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좀 강조한 것도 이런 어떤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민관의 어떤 그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이제 이런 뭐 물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환경 시민단체라든지 또 어떤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뭐 이런 감시라든지 견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제주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 문제에 있어서도 뭐 올바른 정책으로 좀 가기 위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감시 활동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특히 최근 제주 지역 같은 경우 좀 과잉 개발로 인한 이제 뭐 중산간 파괴라든지 환경 훼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물 문제 그러니까 지하수의 어떤 이 오염 문제, 고갈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의 어떤 시민단체나 시민사회가 같이 동참하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우리 고경 박사께서 제주는 97% 정도를 이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물의 날을 맞아서 시민들도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작은 실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경화 대표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물의 날 의미를 또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 물이라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에서 공기 중으로 다시 또 지표로 돌아와서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도 날라주고 또 많은 물질들을 녹여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생명들도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 순환을 누군가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은 전 지구에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물이 사실 그 지역의 누군가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공유물인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서 같이 지키고 돌봐가야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지하수의 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또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들 이제 원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뭔가의 이런 운동들의 어떤 성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지금 뭐 플라스틱 문제들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시민들도 조금 더 이제 기억할 것이 이 물의 부족이 단순히 물의 부족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어떤 환경 문제로서 생각하는 것이 기후 위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상수 자체도 에너지를 쓰고 또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보고에 따르면은 물을 1톤, 수돗물을 1톤 생산하는데 175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1년이면은 70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거든요. 요즘 시민 여러분들 환경 문제,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아주 예민하시고 관심 많으신데 이 물 문제 역시 물 자체로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다가와 있는 이 기후 문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 전략, 그 문제는 물 전략을 위한 시민 활동은 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네.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자,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고경 박사님, 네. 그 농업용이라든가 골프장에서 지금 물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용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제주의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좀 언급해 주시죠. 네.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도 전체적으로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약 4,500여 공에 이르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농업용 관정이 6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이 약 1,400공 정도로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그 공공용 관정은 4,800여 공 중에 31%인 약 1,400공 정도가 되고, 나머지 69%는 이제 사설용 지하수 관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이제 살펴보면, 전체 일일 치수 허가량은 163만 6천 톤이 허가가 돼 있지만, 실제 평균적으로 쓰는 일일 지하수 치수량은 65만 6천 톤으로서 치수 허가량의 약 40% 정도 수준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량은 우리가 일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의 그 지속 이용 가능량 178만 7천 톤의 37% 정도 되는 그런 양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수량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지하수의 이용량이 그렇게 이제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65만 5천 톤의 일일 평균 지하수 치수량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통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65만 톤에서 68만 톤 정도의 지하수가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주도에서 이제 그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정도의 치수량이 지금 현재 지하수의 이용에 정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같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함양량에 비해서 그 함양량 한 37% 정도 이렇게 쓰고 있다고. 실제 쓰는 양은 지속 이용 가능량의 37% 수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도 전체적으로 지하수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용천수가 이제 고갈되는 또는 용출량이 부족한,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이 차제에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하 대표님, 그 물의 사용량이 날수록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제주는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이 320리터로 지금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좀 우리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하루에 2리터들이 생수 160병을, 네. 160병에 달하는 많은 양의 지금 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실생활에서 어떻습니까? 물의 사용량, 실태. 네. 사실 이 뭐 제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어떤 평균적인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씀씀이가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들은 사실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알고 계시긴 하는데, 아예 물 부족 국가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인구 밀도가 높고 또 비가 이렇게 몰려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이 국민 1인당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지는 않은, 물 스트레스가 있는 국가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물을 쓰는데 불편함을 거의 못 느끼고 살고 있어요. 상수도도 워낙 보급이 잘 되어 있고 급수율은 전체 99%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의 사실 부족함을 못 느끼고, 또 중요한 것은 물값이 사실은 쌉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2020 GWI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톤당 그 상수도, 그러니까 수돗물의 값이 739원인데요. 이것은 영국은 우리보다 한 3.7배, 그리고 미국은 3.0배, 일본은 1.7배. 그러니까 주요 국가의 평균 값이 1,651원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한 절반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값이 올랐죠. 올랐는데 5%가 올랐고 오른 값이 역시 500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한 295리터 정도를 쓴다라고 하는데 국민 1인당 하루에요. 제주도는 물론 더 쓰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용도를 보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해요. 60% 넘는 것이 그러니까 보니까 64%네요. 그러니까 64% 정도가 가정에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 국민들의 물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럽의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많은 양인 건 분명하고, 그것의 원인으로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어떤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또 싼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쉽게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 가격이 그죠.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한 것도 아마 물 소비를 많이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이용 사무국장님, 그 농림용수와 골프장, 그 대형 시설의 지하수 이용 실태 네. 이전에 많이 그 발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에 있어서 뭐 앞서서 지금 고기현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그 많이 쓰는 분야가 이제 농업용이죠. 그러니까 통계로도 보면은 이제 전체 그 지하수 그 관정 대비한 아까 47%라고 말씀하셨죠. 67% 67% 요. 말씀하셨는데 이제 허가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에 대비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 3천여 공 정도 되는데 농업용 관정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 관리라든지 정책들이 좀 추진이 돼야 제대로 돼야 이제 제주의 지하수 관리 정책이 좀 올바로 좀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이제 농업용 그 지하수 이용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대체 수자원의 활용 방안들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대체 수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빗물이라든지 그리고 저수지나 그리고 뭐 이제 그 하수종말 처리장의 처리수 같은 경우에도 좀 쓸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의 이용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과제로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체 그 제주도 내 지하수 이용 그 이제 업체들 중에 굉장히 그 다량 이용 업체들 대표적인 게 골프장이죠. 그리고 뭐 대형 호텔들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주도 내 이제 골프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찾아보니까 30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장의 이제 지하수에 어떤 이용들, 이제 운영 중인 골프장의 이제 면적만 보더라도 이제 한 3,300여 평방미터, 그러니까 마라도의 112배가 되는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면적에 이제 잔디를 키우고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보통 골프장 한 곳당 이제 이제 지하수 허가량을 보면은 이제 하루에 한 2, 3천 톤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뭐 이제 이런 관리라든지 그리고 대체 수원의 좀 이제 공급 이런 방안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주도 물의 사용량에 대해서, 도내 물의 사용량에 대해서 쭉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물 절약하는 방안 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많이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물 쓰는 곳이 부엌과 화장실과 세탁실 이 정도이잖아요. 많이 쓰는 곳이 이제 우리가 수도 꼭지를 틀 때 한 10초 정도가 되면 1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틀어놓고 뭔가를 하면은 사실 그만큼 비례해서 많은 물이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쉽게 화장실에서 흘려버리는 물이 적게 하기 위해서 뭐 양치컵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쓴다거나 이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또 많이 쓰는 것이 세탁기 돌릴 때인데 세탁기를 이렇게 추가로 한 번씩 더 이렇게
그 헹굼을 돌리잖아요. 근데 한 번 추가 헹굼을 할 때마다 한 50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이 소비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이 변기 부분인데, 이 변기 같은 경우는 한 13리터 정도의 수조 용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9리터, 6리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보면은 물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고, 조금 간접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비할 때 그 물건이 얼마만큼의 물을 소비하고 나한테 왔는지를 조금 알고 물건을 쓰는 것이 어떨까. 대표적으로 쌀 1kg을 생산하는 데는 물이 3,400리터가 들린다고 해요. 근데 쇠고기 같은 경우는 1kg을 생산하는데 15,500리터의 물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발자국을 고려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물 소비를 줄이는 방법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용 사무처장님, 네. 그 아까 골프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많게는 뭐 하루에 2,000에서 3,000톤 정도 이렇게 물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대형 물 사용하는 그 업체에서 지하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우선 이제 앞서서 이제 농업용수와 지금 골프장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농업용 관련해서 좀 이제 그런 사용량을 좀 줄이기 위한 방안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앞서서 이제 그 전체 지하수 현황에서 보면은 이제 사설용 그 지하수 관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공공 농업용수 관로가 이제 공급이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설 관정을 사용하는 곳들도 지금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지금 그 농업용 사설 관정이 전체 이제 농업용 관정이 한 70% 정도 되는데, 이런 사설 관정들을 좀 줄이는 방법들, 그러니까 공공 이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설 관정은 이제 원상 복구를 좀 해나가는 방법들을 좀 추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 그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그 재허가 과정에서 이제 이용률을 보면은 실제 허가량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이용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40% 정도 이제 실제 이용률을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주변에 또 이제 새로운 관정 개발들이 좀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는 좀 배수조 용량을 좀 늘려가지고 급수교 구역을 좀 확대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무리한 관정 개발들을 좀 낮추는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장이나 이제 대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일단 공공 그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이제 상수도 이용을 좀 확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수 시설이라든지 이제 빗물 사용 의무화는 돼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라도 그런 좀 이제 대체 수원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좀 늘려나가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고기현 박사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수에 대한 많은 연구도 했었고 또 행정에 정책 제안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제안이 왜 물론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겠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정책 마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뭐 두 패널께서 이제 실생활에서, 즉 가정에서 물을 아껴 쓰는 어떤 지혜, 그리고 이제 또 골프장을 포함한 대형 시설에서의 물 아껴 쓰는 그러한 이제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두 의미 있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또 앞으로 정책 방향이 가야 되는 그런 필요한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선결돼야 될 이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도 전체적으로 이제 지하수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의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65만 6천 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그 치수량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용도별로 보면 어떻게 돼 있고, 뭐 시설별로 보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신뢰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자, 농업용수에서 10% 또는 30%를 줄이자. 또 가정에서는 얼마만큼 줄이다. 세대별로는 얼마만큼 줄이자. 또는 이제 뭐 골프장이라든지 대형 시설에서는 얼마만큼 줄이자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이용량에 비례해서 물 전량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실제적 물 이용 통계가 부실하게 된다라고 하면 목표치를 잡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목표치가 허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도 전체적인 물 이용량, 지하수를 포함한 물 이용량의 그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통계 생산 체계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필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정책 목표를 수요 관리 측면에서 이제 설정할 것인지, 공급적 측면에서 설정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수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그 저유량의 계량기를 설치해 준다라든지, 또는 단계별로 수도 요금을 조정한다라든지, 또는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그 방향에서의 그 물 전략 또는 물 사용량 줄이기에 어떤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뭐 대체 수자원을 개발을 통해서 지하수를 덜 쓰게끔 대체시켜주는 공급, 그리고 이제 누수 탐사를 통해서 누수가 되는 양을 소위 세이빙 시켜주는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의 물 사용량 줄이기의 정책적 방향이 수요 플러스 공급까지 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갈 것인지, 공급 중심으로 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연차별 또는 뭐 목표 연도별로 목표치를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뭐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하와이의 예를 들면 2030년도까지 물 전량 목표 또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전략은 하루에 15만 1,000톤씩 전락하겠다. 방법은 이거다. 그리고 농업용수와 관계용수는 제2용수, 하수 제2용을 통해서 하루에 11만 4천 톤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책 목표들이 딱 정해진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이제 우리 이영웅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물 사용량 줄이기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야 된다. 이게 관주도로 돼서는 아니 되고, 시민사회의 운동으로서 이게 저희도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주민 주도로, 시민사회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지, 관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용두삼이 격에 구호만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를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주와 미래연구원에서 우리나라를 맞아서 시민운동으로 이 생명수 2030, 50, 그리고 범도민 운동을 제안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 박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기준 통계,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물 전략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세운 통계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도별로 매년 그 지하수 이용량 통계를 이렇게 그 합산을 이제 하는데, 일정 부분은 개량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상수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4,800여 개의 지하수 관정에서 전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는 상수값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량하고는 괴리가 많다. 그리고
계량기가 이제 고장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달렸다고 해서 모두 다 지하수를 취수하는 양이 계량되지 않고 고장난 채로 이제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짜서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와 미래연구원에서 물의 날을 맞아서 시민운동으로 생명수 2030, 50 그 범도인 운동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이경아 대표님, 네. 가정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가정에서 1인당 물 사용량을 20% 줄이는 운동 이렇게 네. 전개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궁금했는데 20%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가 사실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그것들을 주민들에게 이 20%가 적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을 줄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이렇게 와닿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조금 생각을 했었었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물론 시민사회 운동으로 같이 연결시켜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계자분들이나 혹은 정부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공무원분들께서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시민사회 활동에서 실제로 효과는 그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효과는 굉장히 작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활동이 없으면은 전체 이런 정책들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사실은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에서 시민이 주도하기보다는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뒤에서 참여하는 이런 게 아니요, 바람직하다는 건가요? 그렇게 좀 다른데요. 그거는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주도를 하지, 행정도 하고 또 시민사회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지만이 행정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이게 시행이 되고 효과를, 그러니까 힘을 가져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다수의 인센티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자, 고 박사님, 장기적으로는 녹음용수를 30% 이상 지하수가 아닌 대체 용수로 지금 사용하자는 그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농업용수는 꾸준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 형태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원에 또는 시설하우스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기후변화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 물 수요가, 농업용수 수요가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농업용수의 사용량을 30% 이상을 대체 수단으로 이제 바꾸자, 즉 공급처를 바꾸자라고 하는 이 제안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목표로 설정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약 이 30%를 한 번의 목표치로 삼는 것보다 뭐 몇 년 단위로 중기별로 목표치를 조정해 나가면서 이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주 전체적으로 농지 면적이 약 35,000헥타르 정도 되고, 이 전체 농경지에 이제 급수를 할 때에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량은 약 135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5만 톤의 30%라고 하면 일일 40만 톤을 대체 수장으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간도 필요로 하고 재정적인 투입도 필요로 하고 또 이 대체 수자원을 쓰는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수용이 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 30%는 장기적 목표로 삼고 중기 목표로서 10%, 뭐 15%, 20% 이렇게 좀 유연한 목표치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지금 공급하는 것을 대체 수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나갈 때에
세 가지의 어떤 사항을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농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어떤 날은 물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오다가 약간 가뭄이 들면 안 나온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신뢰가 깨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대체수자원 시설을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안정적 급수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 대체수자원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대체수자원을 이용하는데 어떤 불신이라든지 불안감을 분명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포함한 홍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 관주도로 공급하는 이 대체수자원이 이용자와 공급자 간의 협력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저수지가 개발이 돼 있고 이용을 하는 단계에 들어섰지만 이용률은 지극히 지금 저조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사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이 캠페인을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그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수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권장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권장을 했더니 농민들은 좀 거부감을 가졌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했는데, 자, 우리 이영웅 사무처장님, 네. 그 골프장 등 대형 용수를 이용하는 업체에서 50% 이상 이제 줄이자, 지하수 현 이용량을 줄여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빗물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몇 개 골프장에 지금 그 연장 허가 그 지하수 이용 현황들을 좀 보니까 이미 이제 그 골프장마다 이제 이런 빗물이라든지 중수도 이용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용률이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전체 그 관계 용수 중에 이제 빗물이라든지 중수도 이용률을 보면은 연간 이제 낮게는 거의 50% 육박을 좀 하고 있고요. 많게는 이제 60% 넘어서 70%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목표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골프장 같은 데 보면은 대체수가 빗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류주에 있는 빗물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류주를 늘리는 수밖에 없죠. 네네. 예, 그러다 보면은, 큰 공사를 해야 되겠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과연 골프장에서, 그거를, 저류주 작업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뭐 배수, 이런 문제도 해야 되니까, 골프장 측에서는 참여하기가 좀 부담이 되지 않나. 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미 뭐 그런 정도의 규모는 이제 이 뭐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도 이미 그 정도의 좀 규모 좀 펀드 시설들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 골프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미 어쨌든 이제 또 그 지하수에 대한 그런 원수대금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하수 골프장 업체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빗물 이용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좀 가능한 목표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경화 대표님, 생명수 3050 그 범도민 운동,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정착하려면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양한 어떤 홍보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생활 운동을 전개하면은 좀 이게 피부에 와닿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다방 여러 가지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다 지하수잖아요. 근데 이게 병입수가 되면은 비싸게 팔리고 수돗물이 되면은 그렇지 않고 좀 함부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수돗물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가 먼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이 좋은 것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미 저희 그 수자원 그 무슨 뭐죠? 자원 뭐죠? 수돗물 무슨 센터죠? 저희 갑자기 상수도본부죠. 죄송합니다. 상하수도본부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미 그 각 지역마다의 그 수질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수도가, 그러니까 상수원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고 해서 무료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수돗물을 검사해주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시고 계시고 하시는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홍보를 하고, 아무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수돗물이 정말 좋은 물이라는 것에 홍보가 되면은 조금 더 이것을 귀하게 여길 거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그 서울에 있는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와 함께 수돗물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수돗물로 만들어서 시음을 하겠거든요. 물론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캠페인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재밌는 오프라인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그 활동 자체가 또 그 SNS를 통해서 퍼뜨릴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꼭 우리 안에서도 시작을 해야겠지만 밖에서도 밖에서 함께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이, 관광객들이 사실 제주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제주도 물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제로 웨이스트의 여행, 쓰레기 만들지 않는 여행, 또 탄소 배출 없는 여행들도 많이들 이제 하려고 하시거든요. 거기에다가 물까지 좀 더 넣어서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까다로운 제주 여행을 한번 만들어서 이걸 외부로 먼저 시작을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고교 목사님, 그 생명수 2030, 2030-50 그 범도민 운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쉽게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인센티브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동기 유발을 해 나가는데 하나의 모티브가 이제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생명수 2030-50 범도민 운동이 이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이 운동을 추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즉 동기가 유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저희도 지하수가 부족해서 물을 아껴 쓰거나 사용량을 줄이지 않으면 저희도 전체적으로 정말 물이 부족한 그런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운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제주 지역 공동체에 이러한 경제적, 간접적 효과,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왜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 사용량을 줄인 것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물 사용량 줄이기 운동 추진 전략과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 1톤을 덜 사용했을 때 얻어지는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앞서 이제 우리 이경아 대표님께서 수돗물 1톤을 줄였을 때의 온실가스 175g이 이제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말씀을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환경적으로 이만큼 건전하고 환경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또 물 1톤을 덜 사용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나 저희도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이만큼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돼서 제시가 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일리지 제도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10,000마일이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
뭐 삼다수로 교환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수돗물 값을 뭐 이렇게 소위 감면을 시켜준다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런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운동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 유발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이 운동이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도 정말 괜찮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그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경하 대표님, 가정에서 우리 생활에서 물씀씀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끝으로 뭐 우리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주도가 좋은 건 사실 이렇게 물, 공기, 바다, 이런 게 아마 좋아서 제주도를 좋아하실 것이고, 제주도의 가장 큰 힘이 그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 물이나 공기나 흙은 서로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오염원들은 다시, 거기서 퍼져서 결국 다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좀 더, 너무 좀, 그런가? 근데 품위 있는 소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자연을 대접하는 만큼,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용웅 사무처장님,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두세 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의 물은 굉장히 귀한 물이었는데 어느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는 물의 이런 이용 수준들을 보면은 굉장히 낭비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 경각심을 좀 갖고 도민 모두가 좀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좀 앞장서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그 물 사용과 관련된 정부의 지자체의 어떤 수요 관리 정책이 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요 뭐 제안하신 이제 생명수 범도민 운동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대체 자원의 어떤 그런 대체수의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체수에 대해서도 좀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이 전제되는 이런 부분들도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고교 박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토론한 이 생명수 2030-50 운동이 이제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뭐 한 번에 이렇게 모두 준비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 전략과 거버넌스의 구성 운영 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제들을 이제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도 전역으로 또는 어느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이 운동이 이제 발화가 돼서 저희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디까지나 이런 운동은 시민사회 중심의 운동으로서 즉 물을 소비하고 하는 주체가 바로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물의 소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일어서서 이 운동에 동참을 해 주셔야 비로소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소위 지하수의 지킴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 등 같은 5대 영양소는 절반가량 없어져도 우리가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물은 수분은 20%만 없어도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물을 생명수라는 표현을 하고요. 물은 생명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도민들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의 날 특집으로 마련한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